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무겁고 아픈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그 속에서 꺾이지 않는 한 사람의 용기를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미영이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오래된 우정과 그 끝. 미영이는 대학 시절부터 정말 각별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수진이라는 친구였는데 둘이 얼마나 친했는지. 수진이가 결혼한 후에도 그 남편까지 포함해서 정말 한 가족처럼 지냈거든요. 수진이의 남편 철수는 조용하고 성실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미영이네 집 비밀번호도 알고 있을 정도로 가까웠죠. 가끔 수진이가 없을 때도 미영이네 집에 들러서 차 한 잔 마시고 가는 그런 편한 사이였어요. 그런데 몇 년 전 작은 일로 미영이와 수진이 사이가 틀어졌어요. 서로 오해가 쌓이고 감정이 상해서 결국 연락을 끊고 지내게 되었죠. 하지만 같은 동네에 살다 보니 가끔 길에서 마주치긴 했어요. 서로 모른 척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아팠던 그런 사이가 되어버렸죠. 여름밤의 재회. 그해 여름 정말 무더운 밤이었어요. 미영이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 치킨집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나오는 가게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시원한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문득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미영이 맞네. 돌아보니 철수였어요. 오랜만에 보는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그 친근한 미소가 있었죠. 미영이도 어색했지만 같은 동네 사는 사이인데 너무 차갑게 할 수도 없었어요. 아, 철수 오빠. 오랜만이에요. 그렇게 둘은 자연스럽게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맥주 몇 잔을 마시다 보니 옛날 이야기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좀 편해졌죠. 수진이는 어떻게 지내요?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냥 그렇지 뭐. 너도 알잖아, 그 성격. 철수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날 밤 둘은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몇 시간을 보냈어요. 수진이 얘기는 거의 안 하고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들만 주고받았죠. 미영이는 그때만 해도 철수 오빠는 여전히 좋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밤이 깊어지자 철수가 말했어요. 내가 집까지 데려다 줄게. 이 시간에 여자 혼자 다니기 위험하잖아. 미영이는 괜찮다고 했지만 철수가 워낙 고집을 부려서 결국 함께 집으로 향했어요. 집 앞에서 철수는 오랜만에 좋은 시간이었다며 인사하고 돌아갔죠. 그때까지만 해도 미영이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오래된 친구의 남편과 우연히 만나서 반가운 시간을 보낸 것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예상치 못한 방문. 며칠 후 미영이는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늦게 집에 돌아왔어요. 정말 피곤했거든요. 샤워를 하고 잠옷으로 갈아입은 후 침실에 들어가서 바로 잠들었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영이는 반쯤 잠든 상태에서 철수 오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예전처럼 들어와서 냉장고에서 물이나 음료수 하나 마시고 가겠거니 했죠. 워낙 피곤했던 미영이는 다시 잠에 빠져들었어요. 철수가 예전처럼 조용히 나갔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새벽 무렵 뭔가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떴어요. 몸이 불편했어요. 그리고 철수가 침실에 있었어요. 오빠 왜 여기에? 미영이가 놀라서 말했어요. 그때 철수가 한 말을 미영이는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이미 늦었어. 이건 수진이한테 복수하는 거야. 미영이는 정말 무서웠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몸을 일으켜서 거실로 나가려고 했지만 철수가 막았어요. 오빠 정신 차려요. 이러면 안 돼요. 미영이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철수는 계속 이상한 말들을 했어요. 너랑 예전부터 이런 관계를 생각했어. 네가 수진이 남편을 유혹한 거야. 미영이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은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친구의 남편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그 새벽은 미영이에게 정말 긴 악몽이었어요. 아무리 거부해도 아무리 싫다고 해도 철수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뻔뻔한 일상. 그 일이 있은 후 미영이는 정말 괴로웠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철수의 태도였어요. 며칠 후 길에서 마주쳤을 때 철수는 아무렇지도 않게 안녕하고 인사를 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오빠 그날 일. 미영이가 말을 꺼내려 하니까 철수가 말했어요. 그날? 술을 많이 마셔서 잘 기억이 안 나네. 혹시 실수한 게 있으면 미안해. 실수라고? 미영이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엔 또 다른 말을 했어요.
사실 그날 진심이었어. 너한테 관심이 있었거든.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미영이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후로 철수는 자주 연락을 해왔어요.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전화도 걸고. 미영이가 받지 않으면 집 앞에 나타나기도 했어요. 우리 다시 만나자. 수진이는 몰라도 돼. 이런 말들을 계속했어요. 미영이는 정말 무서웠어요. 집에 있는 것도 불안하고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서웠어요.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그 사람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어졌거든요. 친구에게 털어놓기. 더 이상 혼자 견딜 수가 없었던 미영이는 결국 수진이에게 연락했어요. 아무리 사이가 틀어졌다고 해도 이런 일은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전화를 받은 수진이에게 미영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수진아, 중요한 얘기가 있어. 철수 오빠가. 그런데 수진이의 반응은 미영이가 예상한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뭐? 네가 우리 남편을 유혹했다고? 아니야, 내가 유혹한 게 아니라. 미영아, 너는 내 남편한테는 피해자일지 몰라도 내 기준에서는 상간녀야. 미영이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10년 넘게 친하게 지낸 친구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수진아,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나는 정말. 그만해. 이제 우리 사이는 정말 끝이야. 수진이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미영이는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어요. 자신을 지켜줄 줄 알았던 친구가 오히려 자신을 공격하다니. 이보다 더 절망적인 일이 어디 있을까요? 법의 도움을 구하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미영이는 결국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처음엔 정말 무서웠어요. 이런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담당 경찰관은 다행히 친절했어요. 미영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이런 일로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라고 위로해 주었어요. 조사 과정은 길고 힘들었어요. 여러 번 경찰서에 가야 했고 검찰청에도 가야 했어요. 그때마다 그날의 일을 다시 설명해야 했는데 그게 정말 괴로웠어요. 철수는 처음엔 부인했어요. 그런 일 없었다, 오해다 이런 말들을 했죠. 하지만 증거들이 하나씩 나오면서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 미영이는 정말 떨렸어요. 법정이라는 곳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판사님이 미영이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시는 걸 보면서 조금씩 용기가 났어요. 철수의 변호사는 합의하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말들을 했어요. 하지만 정작 철수는 끝까지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재판이 끝나고 판결이 나왔을 때 판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그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2년. 미영이는 조금 짧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진실이 인정받은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어요. 여전히 계속되는 고통. 재판이 끝나고 철수가 감옥에 들어간 후에도 미영이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어요.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문득문득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서 괴로웠어요. 철수는 감옥에서도 항소를 했어요. 억울하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면서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미영이는 다시 법정에 나가야 했어요. 철수의 가족들은 미영이에게 합의를 요구했어요. 돈을 주겠다. 우리 가장이 감옥에 가서 온 가족이 고생하고 있다는 말들을 했어요. 하지만 미영이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었어요.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였거든요. 그런데 그 사과는 끝내 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기. 시간이 흘러도 미영이는 여전히 힘들어해요. 가끔 길을 가다가도 뒤를 돌아보게 되고 혼자 집에 있을 때도 문득 무서워져요. 하지만 미영이는 하나씩 하나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어요. 상담을 받기도 하고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의 모임에도 나가보기도 해요.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해줄 때 미영이는 조금씩 위로를 받았어요. 미영이는 이제 알아요. 자신이 상간녀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과 같은 일을 당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가끔 미영이는 생각해요. 만약 철수가 진심으로 사과했다면 어땠을까? 물론 사과한다고 해서 상처가 다 사라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미영이의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을 거예요. 자신의 고통을 인정받는 느낌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사과는 오지 않았어요. 철수는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했고 미영이의 아픔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미영이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같은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당신 잘못이 아니다. 당당하게 싸워도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로 했어요.
사과 없는 계절을 견디며. 여러분, 미영이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니 어떠세요? 사과 없는 계절, 이 제목처럼 미영이에게는 아직도 진정한 사과가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미영이는 그 사과를 기다리며 무너지지 않기로 했어요. 세상에는 미영이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미영이는 말하고 싶어 해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용감해요. 진정한 사과가 오지 않아도 미영이는 자신의 삶을 되찾아 나가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 위에서 미영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과 없는 계절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지만 미영이는 알고 있어요. 언젠가 봄이 올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봄은 자신이 만들어가는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여러분도 만약 주변에 미영이 같은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 믿어주는 마음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기억해 주세요. 미영이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미영이는 끝내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